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죠. 주말 동안 사실 좀 시즌을 보면서 실망과 그리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시즌의 현주소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사실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나 싶었더니 장 막판까지 누르면서 5만 1,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저점까지도 열려 있었죠. 그래서 최저점까지 또다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감이 좀 컸었는데 거기에 비해 어떤 뭐 하락점이 크진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끝일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사실은 스물스물 생기고 있고 최저점 한 번 더 찍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젠 회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과 재무제표 그리고 어떤 신제품의 개발을 하겠다. JP 모건스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공개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죠. 어, 연말까지 100개의 제품을 비코로나 제품을 만들겠고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달콤한 말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사실은 흥분을 했죠. 저 또한 많이 흥분을 했고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은 좀 많이 컸지만 현재 시즌에 하는 행동들이 특히나 신제품에 대한 어떤 공시가 지금 없을 뿐더러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증시 대주주 매도와 그리고 증시 이전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주들이 실망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투심이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 CJ라는 회사가 돈을 못 벌거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흔들린 적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최근에 어떤 매도와 대주주의 매도와 그리고 증여와 같은 이런 모습들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주주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엿볼 수 있는 그런 최근의 행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사실 생기면서 어떤 불안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를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아마 물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단일 종목으로 선물 거래도 가능하고 공매 세력도 지금 많이 엮여 있죠. 그래서 어떤 개미 투자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젠이라는 좋은 종목 공매도로 수익도 내고 그리고 숏, 롱 숏으로도 수익 내고 롱으로도 수익 내고 이게 숏이죠. 숏으로 수익 내고 롱으로도 수익 내고 정말 좋은 종목이다. 바보들아 라고 장기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글들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이 PCR 검사의 어떤 체계가 국내에서는 사실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방역 패스에 대한 어떤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투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국내외적으로 좀 시끄럽죠. 지금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 그 전쟁 관련 어떤 이슈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시끄럽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즌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특히나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대주주의 매도와 증여 이런 것들은 사실은 힘을 빠지게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 보는 이유는 이 회사가 현재까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직까지는 버려지지 않았다.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재무제표적으로 당연히 이제 17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날 이제 실적 발표 예고가 있었는데 어, 근데 조금 불안한 거는요. 실적 발표 예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을 건가라는 어떤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최소한 어닝 서프라이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매출은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디에 특히나 임직원들에게 어떤 성과급이라든지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뭐 악재를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또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한 번의 타임은 다시 올 거다. 그 얘기를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마이너스 1.57%까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 미증시도 사실 좋지 않았죠. 저번 주 미증시 좋지 않았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1%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외국인들이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많은 매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수닥이었던 지수가 벌써 852 지수로 많이 떨어지면서 약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은 이 시젠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2차 전지 종목들도 사실 지금 많이 꼬라박고 있고 NNF 아시겠지만 게임주 같은 종목들도 지금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죠. 특히나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죠. 그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뭐 정말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개미들이 매도를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징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제가 앞으로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죠. 시젠 1조 달하는 영업이익 신사업 여부 관심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훨씬 높게 잡고 있죠. 분자 진단 생활화 방점을 찍겠다라고 공개적인 유튜버 채널에 특히 JP 모건스 컨퍼런스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비코로나 100개 올해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인간적으로 30개 정도는 최소한 30개에서 50개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죠. 만약에 100개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공시가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과연 시젠 이 천정윤 대표는 허언증 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허언증 환자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자, 시제는 2000년 유전자 분석 관련 기술 시약 개발 등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아시겠지만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21년도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실적에 무난하게 올해도 넘어갈 거고 컨퍼런스에서 얘기하죠. 올해 2022년도 뭐 지금처럼 좋은 실적을 내둘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활화를 하고 있고 분자 진단의 생활화라는 목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표와는 조금 별개로 디테일한 어떤 공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조금 갸우뚱하는 쉽게 얘기해서 광고를 보면서 희망 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코로나 제품에 대한 신제품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많은 임원들을 채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악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쪽에 돈이 잘 되고 바빠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주주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노력을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점은요. 그래서 과거의 시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회계 기간 동안에 분식 회계가 터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진금, 벌금도 냈고 이때도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사람을 김범준 전 KT 최고재무 책임자를 영입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공시도 했었죠. 무상증자도 했었고,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고, 전문가를 또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계 기간 동안에 분식 회계가 다시 한번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많은 정토방에서 지금 시즌 뭐 상패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공매도 세력인지 아니면 정말 시즌에 대여서 개인 주주들의 악에 바친 어떤 외침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지금 상황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시젠 관계자들이나 시젠 주식 관리를 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주주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한 70% 빠졌더라고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더 빠진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제 실적이 빠지면서 이렇게 빠진다면, 우리가 이해는 하겠지만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 그리고 대응하는 모습들이 사실 조금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김범준 시장 부사장이 주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은 했었죠.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 간병인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씩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재 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죠. 위음성, PCR에서는 양성. 이거 뭐 연예인들 하루가 다르게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음성이었는데 사실은 양성이었다. 그리고 음성인데 불안해서 본인 사비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정확도 논란이 이것도 오늘자 뉴스인가요? 오늘자 뉴스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진단검사의학회에서도 자가 항원 검사가 아닌 PCR 검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는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PCR 검사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사람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뭐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PCR 검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아무래도 신속항원보다는 좀 높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미크론이 경증이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단키트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의 정점이 오지도 않고 지금 방역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환자가 현재보다 최대 4,000명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환자가 많이 나와서 좋다 이 말이 아니라 현재의 방역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역 체계를 바꾸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신속 항원이 아니라 PCR 검사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그리고 확대가 하루에 85만 명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중증 환자가 늘어났을 때는 늦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중증 환자가 이렇게 이제는 코로나 환자가 뭐 10만 명이 나오든 20만 명이 나오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단 중환자율이 만약에 높아진다면 다시 한번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아마 이렇게 몰릴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 타이밍에 PCR 검사에 대한 어떤 이슈가 터진다면 시즌이 한 번은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정말 어렵게 고민을 했는데 이 반등이 올 때 물량을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원래 시젠 끝까지 모든 물량을 제가 물량이 거의 90%거든요. 시젠에 거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즌에 1% 2% 떨어지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곤욕이었는데 정말 고민 끝에 최근 주주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증여라든지 매도라든지 고점에서 매도를 작년에도 그렇게 한번 했었죠. 가족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실적이랑 이런 거와 무관하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겠죠. 그 대주주들은요. 근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게 아니죠. 너무나 이런 기회비용도 많이 날릴 뿐더러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제가 여기에 비중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덜어낼 생각입니다. 그 비중을 덜어내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환자가 아마 올라갈 거고 PCR에 대한 어떤 다시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조금 올라갈지 않을까.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뭐 다른 어떤 좋은 호재가 터진다면 올라가겠지만 현재 생각할 수 있는 호재는 이게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그런 이슈를 기대한다기보다 국내에서 반짝 이슈를 한번 노려보고 크게 반등이 한번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조금 덜고 그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비중을 덜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식 수를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주말 동안에 저도 사실은 뭐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나 뉴스들을 보면서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비중을 줄인다. 과거에 제가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손절을 치더라도 여러분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항상 제가 예상하는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분위기, 과거에 제가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에서 물론 많이 탔죠. 그때 실패를 봤기 때문에 지금같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회로를 아직까지 잃지 않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시즌 저처럼 조금 올라왔을 때 이제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할 때 그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